중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뽑은 한 드라마가 중국의 SNS에서 화제입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 자국에서 더 이상 한국의 드라마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품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현재 중국의 SNS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거의 완벽하게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이름은 진수기인데요. 드라마 진수기는 중국 전통 요리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천하제일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포부로 한국에 들어간 여성 요리사가 뛰어난 요리 솜씨로 왕가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야기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상영되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차단되어 시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20년 전인 2003년에 방영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궁에서 최고의 요리 실력으로 왕가의 사랑을 받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한국 드라마인데요. 진수기의 내용과 한국의 대장금 스토리가 완벽히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드라마와 한국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복장이 한복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드라마 스토리는 다 돌고 도는 법이다. 어떤 드라마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나올 다른 드라마가 그 스토리를 가지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는 심지어 20년이 지난 드라마다. 만약 드라마 제작자들이 20년 전에 나온 드라마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드라마라는 것을 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우들이 입은 옷은 중국의 고유 의상인데 이는 명나라의 의상이다.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표절해왔던 것이고 우리가 드라마를 20년 늦게 제작했다는 이유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선 황족의 복장은 모두 명나라가 하사한 것이다. 역사적인 근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다. 고대 한국은 본래 자신들의 의관 제도가 없었고 명나라의 복식을 근거로 개량하여 현재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있는 한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이번 드라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지와 저고리 차림은 오래된 중국의 역사이다. 그리고 계급이 낮은 한 요리사가 황궁에 들어가서 요리로서 왕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흔한 스토리다. 아마 찾아보면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 이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분명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한 중국인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정정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바지와 저고리 차림의 원류는 절대로 우리 중국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대해서 욕할 것이라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냥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근거 없이 짓거린다면 아무도 당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전부 중국인일 것이라는 표준화를 만들어서 모든 중국인들이 욕보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해 정정해주겠다. 바지와 저고리의 원조는 스키타이 문화다. 이는 아주 오래전인 기원전 700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중국인도 아닌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한 유목 민족인 스키타이 시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고대 한국은 이러한 스키타이 유목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복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복의 바지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 차림새는 바로 이때 이 유목민들의 복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말을 타는 유목민족으로 오늘날 승마복처럼 발목 쪽으로 좁아지는 말 타기 좋은 차림새가 특징이다. 스키타이계 복장들은 몸에 꼭 끼는 형태인데 기마에 편리한 상의와 하의가 기본인 것이다. 이 특징은 중국의 대표적인 복식과 완전히 다른 양식으로 현재는 한국의 고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중국의 한족은 겉에서 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긴 길이의 겉옷을 착용했다. 옷을 여미고 닿는 부분도 매우 길어서든 뒤로 쭉 돌려야 할 정도다. 한복이란 한국의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오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오래된 양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과 교류하면 당연히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매 시대 때마다 한복의 유행이 바뀌어 온 것이다. 특히 유학을 중시했다고 알려진 조선시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당시 명나라를 참고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시대 관복이나 흉배 제도는 명나라 제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은 맞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서 특유의 복식의 미를 완성한 조형이다. 예를 들면 관복의 흉배를 보면 학과 호랑이 같은 주 문양과 구름과 물결문의 같은 부문양의 패턴과 구도 같은 것들이 명나라의 복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 있었던 고려양의 경우는 현재 한류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원나라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으며 명나라 초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말의 꼴이나 갈기를 옷에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를 우리는 말총이라고 부른다. 말총으로 만든 아주 큰 모양의 조선 치마가 명나라에 수입되어 명나라에서 오랫동안 큰 유행을 끌기도 했다. 중국의 기록에는 세종대왕 시절에 명나라 사신에게 세종이 말총 10,000권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 17세기 초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마미군이라는 것이 조선에서 시작된 옷인데 이것이 흘러서 중국 수도까지 들어와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이를 입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서 모든 이들이 조선인처럼 보인다라는 대목도 나온다. 이는 최근 한국 여성처럼 꾸미고 다니는 중국 여성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중국 거리에 한국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는 현재의 중국 모습과 비슷하다.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미의 기준을 바꿔오던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속 사극의 경우는 의복에 대한 고증이 알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심하다. 오히려 한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나라인데 최근 한국의 사극을 보면 오히려 복장에 대한 고증을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요즘 한국인들이 사극을 역사물이라는 개념보다는 판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인데 한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중국이 명나라 복장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한 중국 역사학자의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달린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은 무서웠는데요. 댓글들은 이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애초에 한복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짠하고 생겨났을 리는 없다. 분명 중국의 어딘가에서 먼저 만들었을 것이다. 땅 덩어리의 크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땅 덩어리에서 하나의 복장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러한 댓글에는 또 이러한 답글이 달렸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고작 땅 덩어리가 작다는 이유로 한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정말 웃기다. 그러면 화웨이나 샤오미는 왜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나온 회사인 삼성의 제품을 항상 따라하는 것인가? 땅 덩어리를 어떠한 문화의 산지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이것이 최근 우리 중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 자체를 대국으로 자칭하고 땅 덩어리가 크다는 장점 하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나라이지만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는 결국 대국이라는 단어뿐이다.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발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더 이상 중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말이지.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중국 드라마 진수기는 모든 것들이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똑같다. 나는 20년 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음식을 빼고 모든 장면과 대사들이 대장금과 똑같다. 하지만 이는 놀라운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항상 성공했던 모든 것들을 참고 삼아서 무언가를 만들어 온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다. 이러한 제작 패턴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잘 되는 작품들을 따라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100%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신박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는 것도 결국 찾아보면 모두 교묘한 표절이며 모두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로 중국인들을 받아줄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깐깐하다. 어차피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작품도 아닌데 중국인들끼리 이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해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차피 중국에서는 원조 드라마인 대장금을 볼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한얼령으로 한국 드라마는 모두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진숙이라는 드라마는 결국 대장금을 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대체제로서 제작된 것인데 그것마저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신보가 아닌가 싶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유리와 관련된 사극인데 해당 드라마는
요리에 종류되고 모든 것들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 나온 요리 중 하나는 삼겹살을 게임패 싸서 먹는 쌈을 싸주는 요리도 나왔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사례가 여실히 드러난 명장면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최근 한국의 삼겹살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은 유명하지만 현대극이 아닌 사극에서 삼겹살의 쌈이 무슨 상황인가 라고 말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한국식으로 솥뚜껑과 석쇠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방식이 나온 것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